이번 시간에 볼 작품은 최두석의 성의꽃입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었고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와서 아마 처음 보는 학생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대시 2강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받으시면 그 지점에 가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일단 여기 한번 끊어볼게요. 문학에서 배경에 해당하는 요소들 있죠. 시간적 배경이라든가 또는 공간적 배경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대적 배경과 관련되어 있는 단서가 되는 시어들이 나옵니다. 이런 건 모두 체크해 두는 거예요. 체크를 한다는 얘기는 표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걸 파악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시간, 공간, 시대적,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경에 해당하는 요소들은 작가 입장에서는 매우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이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꼭 체크해 두시고, 네, 공간적 배경, 새벽 시내버스, 그리고 시간적 배경 새벽 이렇게 가는 겁니다.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예, 차창이라고 하는 자연물 감각 나왔고요. 자연물 감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창을 봤는데 그 차창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찬란한 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찬란한 치장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정서일 수밖에 없죠. 무엇을 바라보는 정서? 네, 여기 나와 있지만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 성의꽃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입니다. 찬란한 치장이라고 했잖아요. 당연히 긍정적 정서죠. 이런 걸 우리가 예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차창은 요 성의꽃을 바라보는 매개체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되죠? 다음 엄동혹한일수록 엄동혹한이라고 하는 것 계절적 배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새벽, 시내버스, 엄동혹한 이게 같이 연결돼서 이게 이제 시적 상황을 구체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렇게 이제 시적 상황을 드러내주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엄동혹한이라고 하는 건 겨울 아닙니까?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의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이제 열거되어 있는 존재들인데 이거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민들입니다. 이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 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잠깐만요. 그러면 이 기막힌 아름다움이 뭡니까? 그렇죠. 쭉 올라가면 바로 찬란한 치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의꽃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한 것들이 모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는 실제로는 성의꽃을 본 건데 성의꽃을 바라보고 찬란한 치장이라는 생각 그리고 기막힌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막힌 아름다움도 당연히 예찬이죠. 그럼 왜 그럴까? 자, 이쪽으로 잠깐 볼게요. 지금 여기에 창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창. 화자가 버스 안에서 이렇게 창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에 성의꽃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화자는 성의꽃 뭐예요? 자연물 감각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자연물 감각이 뜨면 무조건 뭐다? 정서다. 그러면 화자의 정서는 뭐냐? 이 성의꽃을 본 다음에 누구를 떠올리는 거냐? 바로 서민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서민이 갖고 있었던 또는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여기에 어디에? 성의꽃에 응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성의꽃이라고 하는 건 서민들의 삶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애환이라고 하는데 애환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이 응축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화자는 단순히 성의꽃에 대해서 예찬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 대해서 예찬하는 겁니까? 그렇죠. 서민의 삶에 대해서 예찬하는 거예요. 화자는 서민의 삶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존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문학에서 서민들은 애정의 대상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다음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이왕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연계 작품이니까요. 이런 건 이제 눈에 한번 볼게요. 성의꽃 뭐로 끝났죠? 명사. 그다음 아름다움 뭐로 끝났죠? 명사. 그럼 이거 뭐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종결이 뭘로 끝난 겁니까? 명사형 종결로 간 거예요.
자, 요거 잠깐만 보죠. 이렇게 명사형 종결이 쓰이면 명사형 종결 이렇게 하면 시상을 집약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시상을 집약시킨다는 건 강조한다는 거죠. 이 효과까지도 아울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는 화자가 겉으로 노출됐죠. 노출된 화자. 나는 무슨 전람회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면 전람회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예술 작품을 감상하러 가는 곳을 전람회라고 하잖아요.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이때 꽃잎파리는 성의꽃의 꽃잎파리입니다.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여기서 차가운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취한다에 좀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뭐에 취하고 있다고요? 성의꽃 이파리 하나하나에 취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꼭 뭐 하는 것처럼 보고 있다고요? 전람회, 즉 예술 작품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지금 예술 작품과 같은 느낌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의꽃에 대해서 예술 작품처럼 생각한다니까 성의꽃에 대한 화자의 정서 태도가 강조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차가운 아름다움.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요. 역설법이죠. 역설법을 통해서 성의꽃에 대한 화자의 정서 태도. 그리고 성의꽃에 대한 정서 태도는 서민의 삶에 대한 정서 태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이때 어느 누구라고 하는 건 당연히 서민들이죠. 앞에서 열거했던 그 서민들 중에 그들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느 더운 가슴이 되는 정열의 숨결이던가 뭐가요? 성의꽃이요. 그러니까 성의꽃에는 이 서민들의 한숨도 들어가 있고 또 성의꽃에는 서민들의 정열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앞에서 말한 입김과 숨결이죠. 즉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서민들의 삶이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화자는 차창을 통해서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서민들의 삶을 바라보는 거죠. 따라서 차창은 서민들의 삶을 인식하는 매개체 혹은 현실을 인식하는 매개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인식 통로잖아요. 인식의 매개체. 됐어요? 자, 좀 더 하겠습니다. 또 저기 혹시 또 얘기 안 했다고 할까봐요. 현실. 그 다음에 서민의 삶. 이 정도 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본다 그랬습니다. 이마를 대본다. 여기서 이제 이마를 대보는 행위가 뭐냐?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요 그 엄마나 아빠가 아이가 아프잖아요. 아이가 몸에 열이 나면 이마를 이렇게 갖다 대봅니다. 그건 그 아이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빠 엄마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거 비슷한 겁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의 삶에 이마를 대본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이마를 그냥 피곤해서 대보거나 또는 시원하라고 대보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죠. 이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이게 공감, 연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민들에 대한 애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서민들은 고달픈 삶을 사는 서민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마 대보면서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왕 나온 김에 하나 더 보고 가죠.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본다. 그리고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을 지운다. 그리고 이마를 대본다. 이거 전부 다 뭡니까? 그렇죠. 행위죠. 그래서 이 이연의 특징은 행위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 태도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왕 연계작품이니까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마무리 들어갑니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하면서 이제 덜컹이라는 거 체크할게요. 요거 음성상징어거든요. 또는 부서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마를 대보다가 갑자기 뭐 한 겁니까? 덜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을 중심으로 시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덜컹거리는 창에, 이 청은 아까 그 창이죠.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예, 맨 마지막 누구를 떠올리는 겁니까? 친구를 떠올리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 창이라고 하는 건 또 하나 누구를 생각하는 매개체? 친구를 생각하는 매개체. 그럼 앞에서는 예, 여기 올라갈게요. 창이라고 하는 게 현실, 즉 서민의 삶을 인식하는 매개체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아랫부분에서는 친구를 떠올리는 매개체예요. 그런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지금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군대 간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 감옥에 간 거거든요. 그럼 감옥에 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무슨 범죄자겠냐고요. 앞에 오랫동안 길을 걸었으나를 통해서 아마 서민과 혹은 현실의 문제점을 비판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면회마저 금지됐다는 얘기는 이때 시대 현실이 이런 사람들의 면회마저 금지할 정도로 엄혹한 세월이라는 거죠. 따라서 창이라고 하는 건 친구를 인식하는 매개체 또는 서민의 삶을 인식하는 매개체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을 든 거예요. 엄혹한 현실을 인식하게 해주는 매개체. 됐죠? 그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되겠고 아울러서 길이라고 하는 거 예, 함께 이렇게 산 것을 나타내 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친구여 했잖아요. 이건 영탄입니다. 안타까움과 함께 플러스 그리움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친구여 했으니까 뭐가 남아요? 여운이 남지? 여기서 이제 여운이 남는 거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거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의 꽃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